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김스베틀라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데이터는 바로 NHN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NHN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은 진행할 목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리고 데이터는 어떠한 관측값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담색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담색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여러 방향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관측값들은 또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갖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분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소개 해볼까요? 네, 우선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그 실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여기 링크 주소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물이라는 여기에 메뉴에 들어오시고 여기서는 판매 기관 혹은 업체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NHN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혹은 검색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후에는 확인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와 같이 7개 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저는 여기 세 번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완성되는 데이터가 아니지만 샘플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선택했던 데이터는 앱 설치 오디언스 데이터입니다. 자, 앱 설치 오디언스 데이터를 통해서는 오디언스가 많이 설치한 앱과 기준이 되는 앱이 중복 설치율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디언스라는 게 사용자가 된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준한 앱이 있고요. 그 앱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앱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선별과 연령별 수치수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 관심사 카테고리를 또한 우리가 그 유형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메타 정보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아래쪽에서는 샘플 미리 보기를 통해서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된다면 혹은 이쪽에서는 샘플 데이터 미리 보기라는 부분에서는 이 샘플 데이터가 이제 일부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앱 설치 오디언스 데이터는 기준 앱을 먼저 지정을 해서 그리고 이 기준 앱을 설치한 사용자 혹은 오디언스라고 하는 거죠. 오디언스의 ADID 정보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설치한 앱을 추출을 하고 선별 그리고 연령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요. 요 위에서는 순위부터 시작을 해서 패키지명, 앱 이름, 구글 카테고리, 카테고리 2개가 있는 거죠. 설치수 조합,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면서 각각 연령대별로 얼마나 어떤 앱을 설치를 하였는지에 관련되는 관측값들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두 번째 행을 보시게 된다면 기준 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 앱이라는 것은 지금은 복스인 거죠. 즉, 기준 앱이라는 것은 복스. 이 복스이라는 앱을 설치한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설치한 앱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 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패키지명 쪽에서 보시게 된다면
현재 이 벅스이라는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래쪽에서는 모든 설치한 앱들은 지금은 안드로이드이라는 안드로이드라는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개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나콘다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는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R과 파이썬은 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목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와 언어와 유연함과 뛰어난 그러한 연상 능력을 모두 다 갖춰주고 있고요. 물론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제가 함수나 잘 정의해지게 된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한 문법을 통해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고수준 언어이라고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실습 환경 준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나콘다가 없다고 한다면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링크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대화 상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컴퓨터의 OS에 맞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설치가 다 된다고 한다면 설치 완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설치가 다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을 통해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이라는 그 메뉴가 생기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통해서는 주피터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이 데이터를 불러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오픈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이 메뉴에서는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폴더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름 없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이름 없는 폴더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리네임이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서 그리고 리네임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폴더가 완성이 되고 저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폴더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를 여기 파이썬 3를 선택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혹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를 오픈을 해서 함께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설치 환경이 되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설치 환경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내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 살펴본다는 것은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내에서는 항목들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내에서는 결집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저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런치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한번 열어봤고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저는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었고 이 폴더 안에 이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DX142200 이와 같은 폴더가 이제 다운로드가 될 텐데 얘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 실질적인 그러한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라는 것은 이 데이터 내에 들어가 있는, 한번 열어볼까요?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카테고리, 이와 같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사실은 설명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어떠한 관측값들은 갖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는 데이터를 한 번씩 열어보시고 굉장히, 그리고 샘플 데이터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많은 그런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업로드이라는 그 메뉴가 나타나는데,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에 이 폴더에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을 뭐 사용을 하셔서 해보셨던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처음이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파이썬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관련되는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를 먼저 인스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에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와 같은 패키지들을 먼저 설치를 하고 여기 안에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한 이후에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나는 마음껏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듈, 임포트를 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모든 모듈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혹시나 좋은 그러한 그 패키지들이기 때문에 함께 다 놓아 보았습니다. 우선은 필수적으로는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매트플로틀립이라는 그러한 패키지들은 업로드해야 합니다. 판다스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낼 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이든 혹은 CSV 파일이든 간에 파이썬 내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함수들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넘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비교를 하거나 혹은 합을 구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넘파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매트플로틀립이라는 것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롯을 관련되는 시각화, 관련되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import warning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버전이 계속해서 이제 뭐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뭐가 조금 안 맞거나 그러면 경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하는 도중에 그 경고가 뜨지 않게 이거를 그냥 ignore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었던 그러한 import라는 그러한 패키지고요. 그리고 이제 mglearn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지? mglearn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포트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따로 이제 PIP를 통해서는 인스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서는 OS 패스부터 시작을 해서 OS RE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RE 같은 경우는 문자열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로를 뭐 자유롭게 이동을 하거나 이제 벗어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는 파일을 이동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OSRE라는 것은 어떠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print이라는 것은 이거 그냥 프린트라고 해서 프린트를 할 때 어떠한 문자열을 혹은 어떠한 결과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꾸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얘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하는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을 할 때 별 모양인 것은 지금은 실행 중이다, 얘는 지금 러닝 하고 있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패키지가 훨씬 다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한글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항상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만약에 그 그래프를 작성을 할 때는 한글을 읽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트플립에서는 우리가 폰트 매니저를 통해서는 지금 폰트 패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폰트를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유니코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는데 만약에 얘를 저는 리스타트를 하고요. 클린 아웃풋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린 아웃풋이 되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별 모양이 사라지고 번호가 있다는 것은 지금 다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자, CSV 파일로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자, PD라는 것은 우리 여기 위에서는 하나 이렇게 판다스를 작성을 했었죠.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DF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러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내서 여기 DF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딩이라는 부분도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앱 설치 에디언스 데이터 샘플 언더바 nhn 데이터 언더바 2022.csv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리드를 하고 그리고 DF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데이터가 잘 불러냈던 거고요. 자,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냥 DF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게 된다면 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불러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짧게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불러낼 때는 우리가 앞과 그러니까 상위 있는 뭐 5행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관찰하기 위한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 그리고 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F에서는 헤드이라는 것은 지게 된다면 이렇게 5행까지 지금은 여기 0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행까지 되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순위가 있고 기준 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기준 앱 같은 경우는 패키지명은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앱 이름은 이제 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카테고리 1, 2가 들어있는데 샘플 데이터 내에서는 지금은 이 두 가지라는 데이터가 좀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지만 샘플 데이터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실제 데이터와 조금 또 다른 값을 갖고 있으므로 카테고리 1과 2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설치수 종합, 남성 설치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이제 쭉 옆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여성 관련되는 데이터도 이렇게 쭈루룩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뒷부분도 이렇게 뒤에 있는 데이터를 5행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변수도 똑같고 그냥 뒤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콜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columns이라는 그러한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즉 df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column이라는 부분만 출력을 한다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순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면 앱 이름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 두 개가 있고요. 이와 같은 콜럼이 들어가 있다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콜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연령대 그리고 선별대 이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nfo를 이라는 함수를 함께 활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스트럭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내에서는 어떻게 이 데이터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501개이라는 행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즉 전체적인 그러한 설치되는 앱은 이제 뭐 기준 앱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에서는 to 500. 그러니까 0부터 인덱스가 늘 0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해서 500까지 토탈에서 이 정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콜럼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콜럼 관련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앞부분은 말고 설치수 종합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설치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타입을 확인할 때는 수치형이 아니라 지금 오브젝트로 대부분 들어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수치형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콤마가 들어가거나 혹은 어떠한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전체적인 수치형 데이터가 한 가지만이라도 문자형이 들어가게 된다면 문자형으로 그 형식이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코마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글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라 노미릭이 아니라 지금 문자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자형 데이터를 우리가 합을 할 수도 없고 비율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수치형 데이터로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난 이후에는 메모리 유저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데이터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콜럼 같은 경우는 20개였었잖아요. 그렇죠? 20개라는 편수가 지금은 다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전처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결칙지를 확인해 줘야 하는데요. 자, 결칙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isNu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df에서는 isNull이면 이를 합을 통해서는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여기서는 다 0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즉 결칙지 값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t 이름 isNull이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이렇게 만약에 하나씩 본다고 한다면 이 카테고리에서는 해당되는 null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데이터를 불러내고 데이터를 한번 이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항목의 개수를 한번 보았고 관측값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